요즘 가장 간편한 다이어트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지 일일 일식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루에 딱 한 끼. 근데 그거는 원하는 음식을 좀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드시고 내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어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일일 일식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헐적인 단식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자연 치유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장수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루토닌은 노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손상된 그 DNA를 스스로 복구하고 치료하는데요. 이 시루토닌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내 몸속에는 염증이라든지 혈관 손상이 회복이 되고 또 신진대사 빨라지게 되고 근육을 늘려서 내 몸속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시루토닌이 열량을 제한할 때 활성화된다는 건데요. 이 과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죠. 이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은 하루에 16시간에서 24시간을 우리가 공복 상태로 있게 되면 이 시루토닌 단백질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래, 일일 일식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만드는구나 싶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일일 일식 다이어트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일일 일식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끼를 고지방, 고열량 음식으로 폭식하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3접시 이상의 채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일일 일식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끼에 이 많은 채소들을 한꺼번에 드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걸 영양제로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막 섭취한 비타민은 상당 부분 어때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일일 일식을 주장했던 일본의 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도 우리가 일일 일식 할 때 간식으로 과일을 꼭 챙겨 먹었다 그러잖아요. 섭취 열량은 줄이면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균형 있게 챙겨 먹는 게 일일 일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있는 식사로 일일 일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좀 위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일 일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분들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폐경을 앞둔 여성입니다. 우리 여성에게 있어서 40대 그리고 50대는 폐경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신체 노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같은 양을 먹고 움직여도 어때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살은 금방금방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 대부분 근육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일일 일식 할 거야 지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근육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폐경 후에는 내장 지방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이살이라는 게 붙게 되죠. 에너지를 소모하는 근육은 턱없이 부족한데 지방은 점점 차곡차곡 적금 붙듯이 쌓이는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이 굶는 다이어트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굶어보셨어요? 이제는 못 굶겠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인슐린 분비 그리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혈당은 떨어지기가 쉽고 배고프다는 그 자체를 견디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 일식은 우리가 공복감을 이기지 못해서 폭식하게 만들고 호르몬 분비 불균형이라든지 면역력 떨어지고 불규칙한 위산 소화액 분비로 속쓰림 그리고 복부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 무조건 굶지 마시고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시기가 이 시기예요. 단백질 야무지게 드시는 방법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어요. 단백질 H로 검색하시고 영상 보시고 그래 내 근육 소중해 잃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자고요. 두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진단 받고 살 빼야 된다고 주의 들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이 잘 빠진다는 얘기만 듣고 나도 해야지 그러고 실천에 옮기시면 큰일 납니다. 일일 일식은 혈당 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복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혈당이 어때요? 심하게 떨어져서 위급한 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약 그리고 인슐린 요법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3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를 먹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또 하루에 한 끼를 드실 때는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어때요? 한꺼번에 확 높아질 수 있겠죠. 당뇨 환자분들은 1일 3식을 하시되 전체 식사량을 줄이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기가 약한 분입니다. 다이어트 세게 해보신 분들은 어때요? 화장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변비잖아요. 다이어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식습관의 변화가 위장의 운동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변비, 설사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끼만 먹게 되면 식이섬유의 섭취도 부족해지기가 쉬워요. 1일 1식을 지속하게 되면 만성적인 변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제로 식이섬유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변비뿐만 아니라 없던 위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드시던 분이 한 끼만 먹게 되면 위장은 그 변화를 정말 미리 눈치채지 못해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미리 위산을 쭉 하고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1일 1식을 하면서 위염으로 나 고생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한 끼를 폭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죠. 만성 소화불량, 위염, 이 두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소화기가 약하다 그러면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가 위장에 가장 부담이 적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장기 청소년들입니다.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청소년기 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 있거든요. 요럴 때 다이어트 하겠다고 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야 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 보고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청소년기에는 성인보다 대사가 훨씬 빠르고 또 성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도 우리 어른들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남자 고등학생의 일일 권장 섭취량이 2700kcal나 되는데 1일 1식으로 이 칼로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먹어요? 피자, 치킨 같은 정크푸드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먹는 칼로리는 성장에 쓰이지는 못해요.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쉬워요. 청소년기의 1일 1식은 키성장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줄여야 될 거는 끼니가 아니고 군것질이에요. 과자, 빵, 주스, 아이스크림 이거 식이섬유나 단백질 없고 칼로리만 있는 MT 칼로리 음식이다라는 거. 군것질만 탁 끊어도 한 달에 1, 2kg 정도 쉽게 뺄 수 있으니까 밥 줄이지 마시고 군것질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일 1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복으로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영양 불균형을 심하게 할 수 있어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1일 1식 하면 절대 안 되는 분. 첫 번째, 폐경 앞둔 40, 50대 여성분들은 살찌기 쉬운 체질로 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위염, 만성변비 유발할 수 있고 네 번째, 성장기 우리 청소년들은 정크푸드 폭식으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횟수를 줄이지 마시고 식사량을 줄이셔야지 살 뺄 수 있다는 진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좀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저하고 함께 우리 채널 H에서 찾아보실까요?